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오링크 클라우드 사업팀의 SE 담당하고 있는 김지현 부장입니다.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원래 25년까지 공공기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IT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이전하기로 했다가 지금 30년으로 좀 미뤄지긴 했지만 어쨌건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면서 클라우드 전환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넘어갈 때 클라우드에서 이제 IT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옮기면 이제 아무래도 보안에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보안 제품들을 둬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관제를 직접 수행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IPS와 같은 보안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암호화된 트래픽, SSL로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내에 로드 밸런서를 이용해가지고 복호화해서 그런 이제 보안 제품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하라고도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삼성 보안 체계 이런 것들 다 연동하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국토부 과학 관련된 거는 과기 이런 식으로 상위 기관으로 탐지 이벤트들을 결과를 다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구성하라라고 또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찌됐건 예전에는 클라우드 VPC, 고객 단위 VPC 안에서 하지 않았던 보안 제품들의 운영을 어찌됐건 고객 단위의 VPC 안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제하라라는 게 거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IT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이전하고자 할 때 과연 보안 제품들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게 쉬운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내용입니다. 일단은 물리 환경에서 보면은 우리 이렇게 잠깐 표시했던 보안 제품들을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 라우터와 메인 백본 사이 코어 레벨이라고 불리우는 그쪽에 이렇게 직렬로 구성해가지고 이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요청 트래픽이 들어가기 전에 보안 제품들을 다 경유해서 검사를 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찌 보면은 물리 환경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사용하고 있었던 로드 밸런서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로드 밸런서의 중요한 기능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부하를 분산하는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트래픽의 경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로드 밸런서에서 제공하고 있고 이 기능을 이용해서 보안 제품들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리 환경을 클라우드로 옮길 때 클라우드로 보안 제품들을 옮길 때 그러면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로드 밸런서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로드 밸런서는 선택지가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드 밸런서는 선택지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흔히 얘기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로드 밸런서를 만드는 벤더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능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LB를 선택하게 되면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기능 내에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는 로드 밸런서의 상품의 유형을 여러 개를 두고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제공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물리 환경에서 흔히 제품을 도입할 때 흔히 얘기했던 가격적인 비교, 그 다음에 제품의 기능적인 비교, POC를 통한다든지 가격 유차를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의 제품들을 선택해 왔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없습니다. CSP 상품을 이용하면. 그래서 어찌 보면 CSP 쪽의 상품을 이용하면 굉장히 좀 독점적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요. 벤더 제품을 이용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서비스적인 측면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 뭐가 불만이 생기면 다른 제품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제품을 이제 사용하다 보면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거에 대한 트러블 슈트, 원인 분석해서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LB를 사용하게 되면 이거의 소유권에 대한 주체가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LB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로드 밸런서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다 협조 요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공된 정보를 전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벤더 제품 이용하면 어떻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제품이니까 직접 접속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TCP 덤프로 패킷을 수집한다든지 이런 분석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 타이밍에 약간 클라우드는 원래 공공 서비스, 그러니까 공공의 시설 서비스라는 개념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원을 그 서비스하는 프로바이더가 준비해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반납하는 형태의 서비스라고 이해하실 텐데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드 밸런서를 우리가 도입해서 써버리면 이건 거의 사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클라우드의 궁극적인 방향이 맞는가라는 걸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하면 AWS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AWS는 2019년 3월에 인그레스 라우팅이라는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히 보기로 하고 론칭의 배경을 살펴보면 클라우드를 이전하려는 고객들이 대부분의 물류 환경을 그대로 클라우드로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론칭을 했어요. AWS는 그 이듬해에 GWLB라는 서비스도 론칭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물류 환경에서 운영하던 그 보안 제품들, IDS나 IPS 이런 것들을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서비스가 과연 무엇인지 좀 잠깐 살펴보면요. 보통 VPC 안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운영하게 되면 그 사설 IP를 부여받아서 외부 사용자들은 바로 접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라우터에서 인터넷 게이트웨이에서 공인 IP 하나 할당받아서 사설 IP랑 1:1 매핑을 한 다음에 그 공인 IP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물류 환경과 똑같이 보안 제품들을 다 경유해서 오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게 인그레스 서비스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 인터넷 라우터 게이트웨이에서 스태틱 라우팅 룰 하나 넣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뭐 서비스라고 하지만 이거를 이제 사용자에게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스태틱 라우팅 한 줄 넣는 거를 권한을 허용해 줄 거. 요게 답니다. 장점으로는 우리가 물류 환경과 같이 보안 제품을 경유하게 라우팅 룰로 다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라우팅으로 경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중간에 보안 장비가 문제가 생기면 장애로 바로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화를 해야 되고 이중화에 대한 비용의 부담이 또 동반되게 된다. 그래서 나온 게 AWS의 GWLB 서비스입니다. GWLB 서비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하고 그 서비스 트래픽이 바로 VM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보안 제품들이 멀쩡히 살아있으면 보안 제품으로 보냈다가 이게 다시 되돌려 받아서 그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넘기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흔히 물류 환경에서 우리가 로드 밸런서 이용해가지고 아웃 오브 패스 보안 제품들 구성하듯이 그렇게 했던 건데 AWS에서 이거를 이제 2020년에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라우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하 분산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장비가 문제가 생겨도 가용성에 대한 그런 보장이 좀 그 앞에 인그레스 라우팅보다는 더 좋고요. 다만 AWS 서비스는 이 제네브 터널을 보안 제품이 지원해야 된다라는 약간 제약 사항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AWS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물류 환경에 있는 보안 제품을 클라우드로 이전하려고 할 때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론칭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런 서비스들은 국내 클라우드에서는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이버, NHN, 그다음에 KT 클라우드, 이렇게 뭐 빅3인데요. 거기서는 아직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렇게 로드 밸런서를 보안 제품을 클라우드로 옮기려면 로드 밸런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복구와 트래픽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류 환경에서는 IPS 같은 SSL을 지원하지 않는 제품들이 그런 것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비저빌리티 어플라이언스 같은 SSL 가시화 제품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가시화 제품이 하는 주된 기능은 SSL을 복호화해서 보안 제품으로 전달하는 서비스 체인 구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성하면 이 보안 제품에 한해서만 트래픽이 복호화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내려갈 때 다시 암호화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좁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으로 운영했다면 클라우드로 우리가 이전하고자 할 때 가능할까요? CSP가 제공하는 이런 주간에 대한 SSL 복호화 서비스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거는 AWS도 없고 그 다음에 국내 빅3 K 클라우드에서도 뭐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거 비저빌리티 어플라이언스나 우리 로드 밸런서에서 제공하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벤더 제품을 이용하면 됩니다. 구성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VPC에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있으면 우리 그 로드 밸런서를 두고 보안 제품을 이렇게 아웃 오브 패스로 구성해서 로드 밸런서 프론트엔드 단으로는 복호화를 하고 보안 제품으로 부합 인산하고 백엔드 단으로는 다시 암호화하고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부합 인산을 이렇게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보안 관제를 위해서는 TMS 같은 것들을 공공기관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TMS는 보통 미러링 트래픽을 제공받아서 그런 분석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TMS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러링 트래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상품이 있고 벤더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TMS가 클라우드 내에 있으면 저 상품을 이용해도 되고 로드 밸런서를 이용해도 됩니다. 근데 TMS는 우리는 물리 환경에서 이용하는 TMS 그대로를 이용할 거야 라고 하면 미러링 트래픽을 이 클라우드 밖으로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상품에선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드 밸런서만이 가는 기능이고요. 그 미러 포인트 같은 경우는 미러링을 그러면 어디서 설정해야 되느냐? 상품은 그 VM 서버 하나하나에서 다 설정을 해야 됩니다. 10대면 10대에서 20대면 20대에서 다 설정을 해야 되는데 ADC는 벤더 제품은 서비스 주체니까 원포인트에서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미러링에 대한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어링크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로드 밸런서가 가지고 있는 이 메인 기능 세 가지를 가지고 여기 PAS CS라는 제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링크는 웹방화벽을 뭐 지금도 열심히 하는 그 보안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와프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지금 한 10년 가까이 보안 관제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그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어주는 HCI 제품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 환경을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 뭐 이런 그림이 대충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요소에 있는 것들 중에 이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희가 플랫폼으로 제공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CMP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로랑 저희가 MOU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별도의 추가적인 보안 제품들도 뭐 안넥이나 그 다음에 코니클로리 같은 보안 전문 회사와 얼라이언스를 맺어가고 있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